네.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땅을 뭐 1억에 사고 집을 1억 5천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2억 5천이면 짓겠지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짜리 귀평을 해도 그게 100만 원짜리 땅이 아니에요. 대지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 같은 이천시 부동산. 이천시 부동산은 종합관리 부동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1억 내외 토지를 매입해서 40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평당 300에서 450 정도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2억 5천은 맞아요. 이것도 이제 목조나 ALC 구조가 있을 때고 밑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나 이렇게 뭐 한우 콘크리트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집을 그러니까 땅을 1억으로 딱 사면 1억으로 인해서 그거 바로 이제 건축하시는 땅이 아닌 거예요. 대다수는 건축은 1억 5천에 어떻게 맞출 수는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당 건축비만 300에서 450이 들어가는 거고 진짜 땅이 이제 집 지으시는 땅이 있고 그 위에 집을 질 때 평당 450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순수 건축비만 집을 올리고 집을 만들고 그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는 땅들이 있고 상수도가 들어오는 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화조가 필요한 땅이 있고 오수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 기반 시설들이 없는 땅들이 대다수예요. 시내권은 있지만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건 이제 비교적 평탄한 농지로 해서 비교를 드릴 건데 요거는 진짜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비니까 보시면 요거 기준 토지인데 예시로 100평짜리 땅이에요. 공시지가는 이제 제곱미터당 3만 원이고 저걸 해변이라 그러면 해변 1분마리라서 별로 잘 안 써요. 그래서 3만 원짜리고 진입도로가 있어서 건축을 가능한 땅이고 상수도는 없어요. 지하수를 파야 되고 지금 도로 지반보다 50cm가 약간 꺼진 땅인 거예요. 근데 요 상태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물이나 이런 게 인입이 다 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도로보다 50cm에서 1m 정도 높여서 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예시로 한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런 땅들이 잘 없어요. 지금 저희 이 부장님이나 저희 세우사님 땅 같은 경우는 1.5m 이상을 지금 성토를 했고 발산동 같은 경우도 거의 2m 정도로 성토를 했잖아요. 성토가 뭐예요? 흙을 쌓아 올리는 깎아내리는 건 절토. 절토를 쌓아 올리는 건 뭐라고요? 성토. 깎아내리는 건 절토. 절토. 와. 아우 또 너도 아는 척 해줘야죠. 성토는 다짐을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흙을 쌓는 거기 때문에 흙은 주저앉아요 계속.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거 공사할 때는 이만한 파이프를 심어서 그게 한 1년 정도 자연 침하가 되게 내리고요. 자, 이건 이제 인허가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땅을 사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농지가 되게 많아요. 임야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지가 대다수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허가비가 다 들어가요. 토목허가비, 뭐 건축허가비, 현황측량비, 분할측량비인데 요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들의 금액인 거고 모르는 거래처에 가면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대신에 낮은 데는 일처리가 늦을 수가 있고 현황측량비도 저희는 이제 이런 토목 해주는 데도 현황측량은 해주고 정확하게 측량할 때 이제 지적공사에서 따로 나와요. 고지서가 그런 비용들이 일단 발생이 되고요. 이제 토목공사 비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cm가 꺼진 땅이에요. 50cm를 높이려고 그러면 1m의 땅을 흙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계산법인데 이 계산법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부피구하고 이런 거 하셨으면 다 알아요. 여기에 330제곱미터잖아요. 네. 거기서 50cm가 낮은 땅인데 50cm를 메꿔야 우리랑 기본 레벨이 똑같은 거고 50cm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333제곱미터 입방미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일본 말로는 저기 무배라고 그러는데 안 써요 저는 잘.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흙의 공극 있잖아요. 흙이 다짐 상태랑 흐트러진 상태가 틀려서 공급이 뭐예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지면 땅이 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20%를 잡았는데 보통은 130%, 140%를 잡아줘요. 그래야지 공급이 많이 최대한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필요한 흙이 396 입방미터가 필요한 건데 요게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15톤 차에다가 보통 12 입방미터인데 그러면 한 차가 그 정도면 33차가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3차가 이게 말이 33차지 부하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 진리동 같은 경우는 300차인가 400차인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많이 싸웠어? 스물몇? 네. 거기는 면적이 더 크잖아요. 하나를 깎은 건가? 아니 산악은 그 산은 천차야. 갈산동은 1000차 넘게 들어가 지금 더 그래 거기 완전 논의했다. 그래서 그럼 거기도 갈산동도 보면은 계속 다지면 흙 붓고 다지면 흙 붓고 하는 이유가 근데도 지금 그래서 더 받아야 돼요. 공급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받고 다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받고 다지면 나중에 치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석으로 하는 건 50cm 받고 다지고 50cm 받고 다지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m 정도 받고 다지고 이렇게 해요. 여기는 보시면 이제 가까운 현장에 있는 경우 3만 원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 가까워서 5만 원에 요즘 다 거의 가져가요. 그리고 흑병으로 보시면 이제 33대 했을 때 16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삭기 06W라고 해서 바퀴 달리는 거 중에 좀 작은 거 말고 그 뒤에 거. 그게 지금 하루에 지금 60만 원이에요, 요즘은 시세가. 근데 이제 이틀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여기서만 285만 원이 증가가 된 거고. 300만 원 정도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석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높이 쌀 때는 보강토도 쌓고 옹벽도 쌓고 하는데 자연석이 쉽게 말하면 발파석. 저희 이번에 모전에 한 그런 발파석인데 그런 거는 싸요. 이것도 지금 0.5m 길이로 20m를 하는 건데 바닥에 또 50cm가 묻혀야 돼요. 보통 1m 정도가 올라온다고 봤을 때 이제 20제곱미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니까 흔히 현장에서 해배라고 해요. 해배로 따져요. 돌 쌓거나 보강토나 뭐 옹벽이나 다 해배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땐 그게 20제곱미터가 나오고 15돈 점프한 데 10제곱미터의 돌을 싣고 온다고 하는데 발파석이 좀 작은 거는 더 많이 실리고 좀 큰 건 덜 실리기 때문에 이제 8제곱미터나 12제곱미터 이 정도가 실린다. 그 양이에요, 양.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거고 한 차에 25만 원인데 이것도 다 틀려요. 저희 모전님 받은 거 한 차에 40만 원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돌이 나올 때는 좀 싸게 나오는데 뭐 조그마한 돌이 없으면은 그 만들어야 됩니다. 돌을 또 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돌을 깨면 가격이 올라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발파석 그거 25만 원, 50만 원 잡는 거고 잡석이라 그래서 이 돌을 쌓고서 그 뒤에 흙을 그냥 넣으면은 나중에 흙이 그 사이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잡석이라고 좀 큰 자갈돌 좀 끼워놓는 큰 거. 거. 발파석을 더 진짜 막 쪼개놓은 게 잡석이거든요. 그걸 뒤에다가 쭉 깔아주고 흙을 채워야지 흙은 안 밀려고 그 사이에 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붕괴가 없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1m 사는 붕괴는 없고 흙 유실이 많이 돼요. 그치. 이렇게 됐을 때 굴삭기 아까 06W 70만 원이었잖아요. 돌 짓는 거는 더 비싸요. 10만 원 정도가. 이게 돌 짓는 게 집게가 달려있어요. 그거는 이제 70만 원이고 숙련공이라서 옆에서 도와줘서. 네, 돌을 어떻게 돌려라 이런 거 해주고 또 그 사이에 뭐 받쳐주고 돌도 깨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래요. 그 사람이 와 있고 옆에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품 있잖아. 작품하는 직자가 저 개작품하는 거. 그것도 지금 10만 원도 요즘은 시세는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 10만 원이 마지막이었어요.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지금 수도 있고. 요즘 여기 배수로 하고 이제 터 다지기, 조경, 진입로들은 별도 계단이니까 시경한 조경은 나중에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총 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오수 아까 오수가 없는 그거 있잖아요. 정화를 심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실인용 기준인데 요거는 시세가 다 틀려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비표식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오수 합병식은 이제 오수 집에 쓰는 통하고 그 생활하수랑 섞여서 다시 나오는 게 오수 합병식인데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배는 따로따로인가?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아. 그럼 근데 더 싼가? 근데 왜 더 골라서 하는 거야? 요거는 그 무슨 기계가 달려있어요. 미생물 처리기 같은 게 달려가지고 들어오면 거기 안에서 막 기계가 돌고 걔는 막 그냥 그것만 나가는 거야? 중간만 나가는 거야? 이게 쌓였다면 이거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옛날 진짜 옛날 정화기들 그리고 지하수 진짜 지금 배공이라고 해서 깊이 이제 안 받치는 데까지 뚫는 게 보통 지금 1,000만 원, 700에서 1,000만 원인데 2,000원 지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장님들이 처음에 소공인가 중공 풀었다가 나중에는 눈물 나가서 대공 다시 풀거든요. 이 높이 차인가요? 그쵸, 깊이죠. 깊이 여기 일반 깊이. 일반적으로 소공 이런 거는 논 같은데 아, 지하수 뚫는 게 소공. 네. 아. 그건 15m도 안 들어가요. 12m. 그 정도고 중공은 좀 더 들어가고 대공 같은 경우는 안 받칠 때까지 걸리는 저를 거라서 생각보다 좋은 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 뚫는 비용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는 보통 집에 가정집은 이제 3kW 정도 써요.
이건 75만 원은 그냥 대략 잡은 거고 킬로와트당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필요 쓰지 않나요? 요즘은 한 5kg까지 쓰는데 예전엔 다 3kg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5kg까지 쓰신다고 하면 여기서 한 플러스 25만 원 정도 추가될 거예요. 100만 원 돈이네, 그치?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비용. 이제 보시면은 다 토지용액 때문에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공시지가의 30%예요. 1제곱미터에 뭐 3만 원. 저희는 아까 1제곱미터에 3만 원 잡았잖아요. 제곱미터당 5만 원이 넘어가는 땅들이 있으면 그냥 최대 5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짜증 즉 거구나. 3.3제곱미터가 16만 5천 원이 맥시멈이에요. 개발행위 비용은. 그 이상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이메 같은 경우는 좀 싸요. 제곱미터당 4,250원. 그리고 보전산지는 이제 제곱미터당 5,520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게 바뀌어요. 비용 조금씩. 그리고 지역마다 도 틀리고 이 준보전산지는 공업용 산지랑 임업용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들. 그리고 보전산지는 이제 공업용, 임업용을 하는 그런 산지들을 말하는 건데 요거 말고 산지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선을 못 된 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만 원이었잖아요. 계산법이 이렇게 돼요. 330제곱미터에다가 3만 원을 곱한 다음에 거기 30%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 비용이 29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만큼이 나가는 거예요. 저기 100평 100평.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공시지가 차이기 때문에 이건 예시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치. 그때 이 정도 금액. 사람들은 이제 뭐 세금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해요.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가요. 그 산지는 또 산지전용 부담금으로 나오고. 그냥 공사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나중에 허가도 안 나고 중공을 못 내요. 공사 자체를 못 해요 원래. 그렇게 했을 때 다 더하면 이만큼. 3천만 원이나. 지금 100평에 3천만 원이 추가가 된 건데 이제 평당 3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 땅이 이제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만들었을 때 130만 130만 원짜리 원. 땅이 돼요. 그래서 만만치도 않고 그러니까 정화조가 안 들어가거나 지하수 대공을 안 뚫었을 때 좀 덜 들어갈 수 있어요. 상수도 인피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40m 끌었을 때 한 450만 원 정도고 뭐 이제 오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거리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토지의 형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낮은 땅이 아니고 높은 땅 같은 경우 토목비가 훨씬 덜 들어가겠죠. 깎아내거나만 하면 되고 그리고 토지의 지목이 뭐 잡종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변경만 하면 돼요. 공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토목공사도 이제 땅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고 공시지가에 따라서도 세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0평 기준이었고 30만 원 이 정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땅을 똑같이 했을 때 1000평, 2000평을 하게 되면은 토목비는 줄어요. 공사를 할 때 집 질 때도 보면은 작은 면적을 질 때는 45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못 줘요. 600만 원 이렇게 지는데 2층, 3층을 여러 채를 질 때 그게 400만 원이 주죠. 인건비 싸움이기도 하고 토목도 거의 인건비 싸움이에요. 장비 때는 고정돼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인건비 싸움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빨리 줄이려면 사람을 더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토목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로 돼 있거나 아니면 구옥이 있어서 정화조나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하면은 훨씬 더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비는 훨씬 절감이 되죠. 끝났습니다. 그럼 저 맨 끝에서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땅들은 많지 네. 않잖아요. 많지가 않고 반면에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땅값이 근데 그게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는 게 네네. 그러니까 세우 사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땅 갖고 오면 뭐 검토해보라는 이유들이 땅값을 봤을 때 거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지 보려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렇죠. 비싼 거. 그냥 이게 없다고 더 싼 땅을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끌고 오는 비용이나 이런 걸 확인해봤을 때 더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반 시설 유무에 따라서 땅값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무조건 뭐 옷이랑 이런 게 다 깔려져 있어도 저 뭐지 개발행위는 따로 별도인 거예요? 다 넣어요. 개발행위는 무조건. 그러니까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다 개발행위가 무조건 들어가죠. 그럼 개발행위 값이 철거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되죠. 좋은 질문이었어. 그 뜯어도 돼요. 뭐 얘기하시려고 하죠. 저 농지전용 부담금이 엄청나요. 요번에 우리 땅 저게 팔았잖아. 장난인데? 얼마 나온지 알아 그냥? 5천만 원 나왔어. 남는 것도 없네. 어떤 때가 낸다. 업자가 내야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잖아요. 매도인은 그냥 전인 상태에서 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 거기에 사람이죠. 매수인이 다른 걔도 용도로 뭐-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건 우리랑 관계. 이게 원래 석축 말고도 보강토랑 더 늘려야 그러면 되는데 이거 총 시간이 너무 해가지고 길어져요.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지금 100만 원짜리 땅이 130만 원이 된 건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지금 보면은 별도로 건축하기 전에 뭐 배수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저기 뭐지 그런 공사가 안 돼 있는 땅에 그럼 기본적으로 평당 얼마씩 보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랑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다 틀리죠. 땅이 있는 아까 거 다 틀려진다고. 공시지가에 틀려지긴 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짓는 게 100평에 40평을 많이 짓잖아.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임야를 100평을 개발하게 되면 좀 깎인 임야를 해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100만 원짜리 그 해다 그 아. 땅이라고 해도 기반시설 한다면 평당 20만 원을. 아니, 토목비가 아, 토목비가. 기반시설- 20만 원이라고요? 그 산을 근데 누가 100만 원짜리 산이 있어요. 50만 원, 30만 원이었지. 저희가 도림을 하려고 했던 것도 땅값에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토목비 거기에 상수도 인비, 정화조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토목이 되게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이건 지금 진짜 되게 굉장히 좋은 조건의 땅을 한 거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나 이주신 팀장님처럼 그런 낮은 땅을 했을 땐 보강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장난 아니야. 쭉쭉 빨리네. 지금 저희 1700평을 1억에 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오전에 해준 것도 땅 사면 바로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엄청 트러블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했을 때도 그 집은 25평 기준에 1억 1300 들어갔고요. 그럼 평당 450 들어가서 건축비 이걸로 많이. 사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그럼.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우리가 막 손님이면 그 돈 갖고 그럼 차라리 내가 지지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때 알아서 그냥 써야지. 이것만 얘기 좀 돼요. 개발행위 비용 얼마 들어가시고요? 간단하지 토목 않은데? 인허가 맞아요. 선생님 간단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엄청 아픈데.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리면 이게 진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알아요. 아니 용어가 잘- 용어가 아직 생소한 그런 거고. 뽑아준 거지. 저석 뭐야? 석축. 저게 만약 아까 있잖아 흙을 따지고 또 흙 따지고 또 이렇게 공기 성토 때문에 아니야? 아 성토는 흙 쌓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석축은 되게 높이 쌀 때 중간에 돌을 다시 아니 빼주는 거야? 태블이 경계에 쌓는 거죠. 어떻게 쌓는 거야? 돌로 쌓는 거죠. 네, 그냥 일반 호텔처럼. 그냥 자연석은 너무 비싸고 네네네. 온양석은 더 비싸고. 아 우리 그 아리수. 아리수처럼 네, 가능한 아리수베 응. 지금 강력사장님 모델로 이렇게 응. 하는 거는 장사장이라고. 온양석이라고 그건 되게 비싼 거고 그 우리 모델업 사장님 맞아. 그게 밟아서 그래요. 그게 장사장과 자연사. 그래서 그것도 토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목비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진짜 이쁘게 하고 싶다 그 온양석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고. 돌담 하나에도 돈이구나. 짧은 강의였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